안녕하세요, 박선투입니다. 이제 추석 들어가는 주간인데, 이번 추석도 다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좀 풍요롭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UFC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UFC 선수라는 게 체급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지역 쿼터 요런 걸로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느 레벨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크게 나눠보면은 좀 당연한 건데, 기술적인 거, 피지컬, 멘탈, 경험, 한 요 정도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술적인 거에서 또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은 입식 타격, 복싱도 되고, 무에타이, 킥복싱, 요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적어도 프로 레벨에서 판정 정도는 갈 정도. 그러니까 프로 레벨이 무슨, 어떤 걸 뜻하냐면, 단순히 내가 MMA에서 복서 출신을 이겼다. 프로복서, 경험 있는 사람 이겼다. 입식 챔피언 출신 이겼다. 이런 거는 전혀 제가 보기에 1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복싱 룰이라든가 킥복싱 룰. 거기 시합을 해봐도 내가 그 빡빡한 룰에서 내가 굳이 그래플링이나 이런 걸로 선택을 안 해도 내가 판정으로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요 정도 실력이 나와야지 세계에서 먹힙니다. 물론 그 선수라는 것도 가령 킥복싱 프로 제가 이거 좀 비하기는 좀 웃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킥복싱 프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수층이 엄청 얇고요. 되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좀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킥복싱 챔피언이라고 해도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입식이 강한 건지 그것조차도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킥복싱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면 적어도 몇 개 단체에서 벨트 들고 있고 그 정도 해야지 진짜로 입식 강자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도 가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도 중요하고 되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이 사람이 진짜 강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입식 자체가 요즘에 프로복싱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복싱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에타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UFC에 사실 그래플러 베이스로 하는 선수들도 우리나라 입식 챔피언보다 그냥 입식 타격 자체가 훨씬 좋을 확률도 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식 단체 가서도 거의 챔피언 할 실력, 이 정도는 당연히 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괜찮은 선수들은 있지만 저는 이거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MA로 내가 UFC까지 생각하는 선수라면은 그 정도 실력 없이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슬링적인 건데요. 이거는 특히 UFC 같은 경우는 케이지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다게스탄 선수들 나오고 그러면서 레슬링 자체가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헨리 세우도 같은 진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들도 테이크다운을 본인이 당하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MMA 선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레슬러들이랑 해도 그래도 같이 스파링 파트너 정도는 할 정도는 무리 없이 그 정도는 거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레슬링도 지금 냉정하게 세계 클래스에 많이 못 미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레슬러들한테도 그냥 일반 레슬러한테도 거기서 테이크다운해서 완전 압살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UFC에서 진짜로 이 세계 레벨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버틸 수가
없다고 봐야지 사실 맞거든요. 물론 뭐 MMA는 당연히 다르지만 저는 다른 무술을 항상 배우려고 하면은 이거를 뭐 MMA면은 이거 못 썼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전문 종목 선수들이 특유의 하는 그냥 동작이나 자세라든가 요런 거를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격투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새끼 이거 뭐 내가 뭐 요거 하면 이길 텐데 뭐 내가 뭐 쥐수로 하면 이길 텐데 타격하면 이길 텐데 막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자, 어딘가에 배우러 갔으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거는 좀 내려놓고 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냥 기초부터 잘 배워가야 거기에 대한 좀 정수를 내가 어느 정도서 가져가서 내가 또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저는 배워야 이 자기 실력 자체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연습하면서도 난 절대로 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존심만 부리다가 자기가 그나마 더 잘하는 걸로 그냥 빠져나가서 자기가 이제 더 배움을 가지고 내 실력을 늘려나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플링적 능력은 뭐 주짓수, 뭐 서미션,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데 상대를 이게 눕혀놨을 때 내가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넘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요즘 들어서는 최소 블랙벨트 그 정도 아니면은 거기에 준하는 능력. 제가 보기에도 지금 UFC에 있는 선수들 중에 블랙이 뭐 그냥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블랙이 아니어도 그 선수들은 그냥 블랙벨트랑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실력, 예, 주짓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제가 보기에도 이미 그 그래플링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선수들이 그 다음에 또 타격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UFC가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현 선수가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그래플링에서 약점이 있어버리면은 거기서 공략을 당하면은 UFC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피지컬적인 것도 뭐 체력, 근력, 스피드 뭐 이런 거에 또 나눠지는데 체력은 뭐 5분 해서 뭐 3라운드에서 뭐 5라운드 이렇게 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구력 자체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예. 이 카디오 훈련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쟤는 뭐 체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꽤 뭐 준비를 하고 그런 선수들도 아마추어에서 예를 들어서 3분 하는 아마추어도 드물긴 한데, 3분만 해도 절대로 이 멀쩡하게 서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서로 껴안고 헉헉거리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물러서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한다고 이게 단순히 이게 체력이 팍팍 느냐? 아주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타고나는 근육의 성질이나 심폐나 이런 게 또 있어야 피지컬적으로 좀 더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하고 파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데 이것도 막 기준이 되게 많죠. 뭐 맨몸으로 하는 능력, 무게를 드는 능력 이것도 뭐 엄청 다양한데 제가 보기에는 웨이트 기준으로 자기 체급 대비 파워가 그 인터넷 보면은 파워리프팅 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엘리트에 준하는 거의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패더급에서 챔피언을 했지만 제가 현실적으로는 제 골격이 플라이 정도 해야 맞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평체가 뭐 61, 2 뭐 이랬으니까 플라이를 해야지 맞는데 저도 그 3대 500을 갔다 왔었거든요. 물론 지금 뭐 나이 먹고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 이게 좀 근력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피드나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순발력이라고 하는 요소.
공격하고 방어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버벅거리는 그런 신체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멘탈, 뭐 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일단 관중석에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카메라 뭐 돌아가고 막 조명 쏴대고 이렇게 막 음악 나오고 요런 상황을 많이 안 겪어본 선수들은 또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무대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 긴장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거기에 시합 당일날 자기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 데미지적인 것도 대부분 막 국내에서 뭐 여러 시합 해보고 막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한국인 또는 그래봤자 동양인들하고 많이 해보고 이 서양이나 이 흑인 이런 되게 강자, 세계적인 강자들하고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인자강력으로 하던 선수들은 특히 외국 선수들한테 자기가 힘이 안 먹힌다, 자기 기세가 안 먹힌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그런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수를 하면 뭐 당연한 거죠. 뭐 식단, 감량, 그리고 뭐 회복, 그리고 훈련 스케줄 이 빡빡하게 따라가고 이게 수도승처럼 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선수 생활을 길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해야 되는 게 이 좋은 선수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하는 그 파이터 IQ라고 하잖아요. 경기 운영 능력인데 단순히 그냥 이 기술을 내가 안다. 요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그냥 기술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고요. 내가 이 기술을 정확한 상황에 딱 맞춰서 그냥 쓸 수 있는 그거를 잘하는 선수들이 파이터 IQ가 좋고 이게 전략적으로 두뇌를 잘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 아마추어 경기를 좀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슬러다? 그럼 뭐 취수 시합도 나가보고요. 복싱 시합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거를 적어도 아마 경기 포함해서 한 수십 회 이상, 저는 한 20전 정도는 적어도 좀 채워보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잘 자란 조그만 시합도 많이 나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무대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국내 프로에서 또 좋은 모습을 좀 쌓아야겠죠. 대부분은 한 7전에서 한 10전 한 요 정도는 거의 다 승리로 장식을 해줘야 UFC에서 좀 관심을 갖고 스카우터들이 좀 땡기게 됩니다. 예. 그냥 국내에서 먼저 좀 하고 뭐 원챔이나 그리고 뭐 벨라토르 같은 데 가서 이 전적을 쌓는 것도 좋고요. 물론 뭐 요즘에 뭐 블랙컴뱃이나 로드 FC도 타이틀이 꽤나 이 UFC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일단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는 내가 여기는 거의 국대에 가깝다. 요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레벨도 프로 레벨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체력 극한, 멘탈 강철, 그리고 프로 경험. 이렇게 하면은 저는 UFC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또 이미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생존하는 게 쉽진 않겠죠. 생존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가겠다라고 제가 생각해 봤던 거를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